혹시 회식에서 연봉 좀 올랐다고,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고 동료한테 슬쩍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식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산 정약용이 20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조선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다가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고 다음에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두 형이랑 같이 유배. 18년입니다. 18년. 그 유배지에서 다산이 자식한테 남긴 게 가장 절절한 게 뭔지 아십니까? 1810년에 부인이 시집 올 때 입었던 다홍치마를 잘라서 거기에 두 아들 학연이랑 학유한테 두 글자만 적어 보냈습니다. 근과 검. 부지런하고 검소하라. 그런데 다산이 자식한테 평생 반복해서 강조한 진짜 메시지는 이 두 글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가진 걸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다산이 200년 전에 깨달은 이게 2012년 미국 경제학자들 데이터로 그대로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회식이나 단톡방에서 흘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재능, 그리고 다음수. 그게 통장이랑 인사고과에서 얼마를 빼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을 숨겨라.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세는 게 돈 얘기입니다.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다. 청약됐다더라. 별거 아닌 한마디 같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6개월 뒤에 통장에서 얼마를 빼가는지 보면 다시는 입을 못 엽니다. 김대리 얘기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회식 한마디 때문에 인사고과가 9.2에서 6.4로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1억이 어떻게 1,4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는지. 김대리는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운 좋게 코인 한 종목이 터졌습니다. 1억. 진짜 인생에서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식날 분위기 좋게 흘러갈 때 한마디 했습니다. 저 사실 코인으로 1억 벌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날까지만 해도 김대리는 사무실에서 평이 좋았습니다. 인사고과 9점 초반대, 승진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이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출근하니까 옆자리 동료가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랍니다. 점심자리에선 김대리 얘기가 도는 겁니다. 걔 이제 회사 왜 다녀? 1억 있으면 나라도 대충 하지 뭐. 솔직히 위에 보고 들어갔다더라. 험담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평판이 무너집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엔 부장이 김대리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즘 일에 마음이 좀 떠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랑 한 번에 회사가 자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6개월 뒤 인사고과가 나왔습니다. 9.2에서 6.4. 승진 누락. 보너스도 차감. 김대리가 그 한 해에 손해본 돈을 계산해보니까 1,400만 원. 자기가 자랑한 1억의 14%가 그대로 증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김대리 본인은 마지막까지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회식에서 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여기서 다산이 떠오릅니다. 1810 연강진 다산초당. 부인 홍씨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다홍치마가 세기발에서 한양에서 강진 유배지까지 내려옵니다. 다산은
그 빛바랜 치마를 잘라서 두 아들한테 평생 남길 가르침을 적습니다. 그게 바로 하피첩이고 지금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산이 그 다홍치마 위에 자식한테 평생 남길 단 두 글자로 뭘 골랐냐면 금과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자식한테 반복해서 강조한 검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검소함이 아닙니다. 핵심은 가진 걸 안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옷 한 벌, 쌀 한 가마니, 책 한 권조차 남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다산의 편직을 전반에 흐릅니다. 200년 전 다산이 자식 살리려고 박아둔 코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건 200년 뒤 미국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로 똑같이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2012년 미국 경제학 회지에 카드라는 학자팀이 논문을 하나 올립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직원들한테 동료 임금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줬더니 평균 이하를 받던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가 뚝 떨어지고 이직 의향이 솟습니다. 사람을 흔든 건 절대 연봉이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랑 비교한 상대 순위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내가 얼마 받느냐보다 내가 옆 사람보다 위냐 아래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옆자리 한 명이 1억 벌었다는 한마디만 흘러도 멀쩡하던 사람의 만족도가 그날부터 갉아먹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NBER 워킹 페이퍼 W 20558 캘리포니아에서 공무원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시켰더니 상위 관리자 보수가 평균 7% 하락하고 이직률이 75% 폭증했습니다. 한국 직장인식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옆자리 동기 연봉이 내 연봉보다 위인 걸 안 순간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점심 먹다가 잡코리아 켜고 이력서 손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까이면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옆자리 연봉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인크루트 2025 연조사에서 20대 직장인 43.1%가 연봉만 올려준다면 무조건 이직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누가 회식에서 연봉 흘리는 순간 옆자리 후배는 이미 잡코리아를 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은 단순합니다. 회식이든 단톡방이든 인스타든 돈 얘기가 나오면 한 발 뒤로 빠지십시오. 누가 묻거든 운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고 액수는 절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다산이 자식한테 평생 시킨 게 딱 이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숨겨선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바로 재능. 자, 두 번째. 재능을 숨겨야 하는 이유. 돈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통장에 찍히고 명품에 박히고 채 굴러다니고. 그런데 재능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더 무심코 흘립니다. 회의에서 한마디, 단톡방에서 자료 한 장, 후배 앞에서 무용담 한 토막. 그게 무슨 자랑이냐 싶지요. 그런데 그게 제일 깊게 박힙니다.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자식한테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 한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산은 1789 연애 급제해서 정조한테 10년 가까이 총애받던 사람입니다. 임금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자리들만 거쳤습니다. 그러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고 1801년에 신유박해가 터집니다. 두 형 중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고 정약종은 처형당했습니다. 본인은 강진으로 18년, 인생이 통째로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 18년 동안 자식한테 보낸 편지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능을 함부로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인정받고 싶어. 입을 여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자기가 정조 옆에서 너무 빛났던 게 결국 자기를 베는 칼이 됐다는 걸 유배지에서 뼈로 깨달은 사람이 자식한테 한 말입니다. 200년 전 얘기로만 들리시죠. 박 과장 케이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 과장, 30대 중반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능력이 진짜 있던 사람입니다. 입사 2달 만에 부서 회의에서 기존 프로세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습니다. 자료도 직접 만들어 옵니다. 임원이 박수를 칩니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회식 자리, 점심 자리, 단톡방. 자기 분석을 자꾸 풉니다. 전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살렸는지, 누구를 컨설팅했는지, 자기가 보기엔 이 팀에 뭐가 부족한지. 본인은 정보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동료들은 제가 우리 까는 거네로 듣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분위기가 변합니다. 박 과장이 자료 올려도 칭찬이 안 옵니다. 회의에서 의견 내면 동기부장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 라고 한마디로 자릅니다. 핵심 프로젝트 2개에서 빠집니다. 인사평가에 적힌 한 줄이 팀워크 부족, 건방짐. 능력은 입사 때 그대로인데 자리만 점점 구석으로 밀립니다. 박 과장이 잘못한 게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 입으로 확인받으려 한 것. 그게 동료를 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왜 친한 사람일수록 더 거슬려 할까 의문이 들지요. 데이터로 다 풀려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인간이 자기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보입니다. 1954년 미국 심리학자 페스팅거가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를 절대 기준으로 못 매깁니다.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매깁니다. 내가 잘하는지를 옆 책상 동료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2007년 스미스와 김이 사이콜로지컬 버럴린에 정리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 인간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시기심입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이 시기심은 부러움에서 안 끝나고 적대감이랑 분노로 이어집니다. 친한 동료일수록 더 깊이 찌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연예인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옆자리 동기는 매일 비교 대상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랑케랑 크루시우스가 나눈 2종류의 시기심이 있습니다. 선의의 시기, 악의의 시기. 동료 성공이 공정해 보일 때는 자기도 노력하는 동기로 갑니다. 그런데 불공정해 보이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행동으로 갑니다. 박 과장이 빠진 함정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능력을 입으로 자꾸 증명하려 하면 동료 머릿속에서 그 능력은 쟤만 잘난 척으로 분류돼 버립니다. 한국 데이터로 와도 똑같습니다.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2018년 연구. 악의적 시기심은 반생산적 업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자료를 늦게 넘기고 회의에서 깎아내리고 평가에서 점수를 짜게 주는 행동들. 그리고 나우앤서베이 2023년 조사. 한국 직장인 인간관계 스트레스 1위가 동료 41.5%입니다. 상사도 부하도 아니고 옆자리 동료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능력은 결과로 보여주고 입은 닫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안으로 갈무리하십시오. 회의에서 자료 올리고 끝내고
회식에서 옛날 얘기 풀지 말고 단톡방에 자기 성과 흘리지 마십시오. 박 과장이 깎인 그 줄, 건방짐. 그건 능력 평가가 아니라 시기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미묘하고 가장 비쌉니다. 다음 수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돈을 숨기고 재능을 숨기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가장 미묘하고 가장 비쌉니다. 한번 세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수를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디로 옮기려는지, 어디에 돈을 묻으려는지, 결과 나오기 전에 흘리는 그 한마디가 통장 잔고를 가장 크게 깎습니다. 다산이 정조 죽고 딱 1년 만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면 왜 다음 수를 끝까지 숨겨야 하는지 뼛속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다산은 1789년에 급제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약 10년을 잘 나갔습니다. 예문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임금이 직접 챙기는 신하였으니 야망을 품을 만했고 실제로 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권력의 바람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입니다. 바로 다음 해인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형제들이 줄줄이 끌려갑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 다산 본인은 강진으로 끌려가 18년을 갇혀 삽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가장 깊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18년 유배지에서 다산이 두 아들한테 끝없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출세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야망은 결과로 보여주는 거지 입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를 미리 보인 사람이 어떻게 표적이 되는지를. 200년이 지난 지금 직장도 똑같습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친한 동기한테 한마디 흘렸다고 쳐보겠습니다. 나 요즘 헤드헌터한테 연락 와서 이직 자리 좀 보고 있어. 그 한마디가 일주일 안에 인사팀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핵심 프로젝트에서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규 TF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중요한 미팅 참석 명단에서 빠지고 평가 시즌엔 회사에 오래 있을 사람부터 챙기자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비싼 건 협상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직을 마음먹었으면 카운터 오퍼,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제시하는 인상안이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 회사가 이미 여러분을 떠날 사람으로 분류해버렸으면 카운터는커녕 후임자, 인수인계 일정부터 잡힙니다. 새 회사랑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잘 풀리는 사람, 이 옮기는 거랑 이미 핵심에서 밀려난 사람, 이 옮기는 건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말 한마디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깎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데이터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NBER, Working Paper W 20558. 캘리포니아 지자체에서 임금을 의무 공개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위 관리자들 보수가 평균적으로 깎였고 이직률이 75% 뛰었습니다. 누가 얼마 받는지, 누가 무슨 자리를 노리는지 정보가 바깥에 나오는 순간 조직이 흔들린 것입니다. 한국 데이터는 더 직설적입니다. 뉴스원이 2025년에 직장인 이직 사유를 조사했더니 1위가 연봉 불만으로 43.1%, 2위가 동료와의 불화로
35.4%였습니다. 결국 직장인의 두 발을 회사 밖으로 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돈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수가 새는 순간 이 둘이 동시에 망가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히는 데이터가 페이스케일 조사입니다. 임금 투명성을 도입한 회사에선 오히려 이직 의향이 30% 줄었다고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 공개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때만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효과는 정반대로 튑니다. 특히 Z세대는 임금 정보가 노출되면 이직 시도가 오히려 3% 늡니다. 정보가 평평해질수록 더 빨리 짐을 싼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수를 흘리는 건 여러분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뇌관을 건드리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화살이 가장 먼저 꽂히는 게 입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산이 강진에서 18년을 두 글자로 압축한 것입니다. 가진 걸, 노리는 걸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오늘부터 한 가지만 지키시지요. 결과 나오기 전엔 입을 닫으십시오. 단톡방에도 회식에서도 SNS에도 준비 중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도장 찍히고 입금 확인되기 전까진 여러분 혼자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평생 숨기는 세 가지. 메모할 준비 되셨으면 한 줄씩 또렷하게 적어 두십시오. 첫째, 돈, 연봉도, 자산도, 수익도 동료한테 절대 흘리지 마십시오. 그게 통장에서 1,400만 원을 빼갑니다. 둘째, 재능. 능력은 입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난 척 한 번이 핵심 프로젝트 배제로 돌아옵니다. 셋째, 다음 수. 이직이든 투자든 결과 나오기 전엔 단톡방에도 회식에도 절대 입을 열지 마십시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 세 가지를 어디까지 닿느냐가 우리 통장이랑 인사고과를 결정합니다. 다산은 200년 전에 이걸 이미 두 글자로 압축해놨습니다. 근과 검. 부지런히 일하되 가진 걸 보이지 마라. 다홍침에 적은 그 두 글자는 단순한 검소함이 아닙니다. 가진 걸 안 보이는 기술이고 평생 부를 지키는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200년 뒤 미국 경제학자들이 그걸 데이터로 그대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처음에 물어본 거 기억나십니까? 회식에서 연봉 좀 올랐다고,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고 슬쩍 흘려본 적 있냐고.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식었던 그 순간,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6개월 뒤에 통장에서 1,400만 원을 빼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김대리가 마지막까지 자기가 왜 평가가 떨어졌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동료가 갑자기 차가워진 그 회식 자리, 자기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끝내 연결 못 시켰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늘 자기가 왜 무너졌는지 모르는 채로 무너집니다. 다산이 18년 유배지에서 자식한테 남긴 단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면 가진 걸 드러내지 않는 자가 평생 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 일 초의 만족이 평생 모은 부를 갉아먹는 가장 비싼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자산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번 주에 회식에서, 단톡방에서, 인스타에서 무심코 흘린 자랑이 있었는지, 연봉 올랐다고, 보너스 들어왔다고, 어디 면접 본다고 한마디라도 새어나갔는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6개월 뒤에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닫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끌루경제TV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다산이 자식한테 평생 강조한 또 하나의 가르침, 부지런할 근자 하나로 어떻게 평생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지 현대 행동 경제학 데이터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회식 자랑, 흑역사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같이 확인해 보시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